부산 지역 이슈를 집중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2024년 수능을 뒤로 하고 4년제 정시 원서 접수가 일제히 마감되면서 2024년 대학 정시 합격 발표를 기다리는 수험생이 많을 텐데요. 이에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2024 정시 합격 발표 일정과 이후 대학 추가 모집 기간, 또 지난해와 비교한 수치 및 평가와 함께 2025 수능 전망을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김윤수 입시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김윤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올해 수능의 키워드는 불수능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네. 이렇게 평가하는 근거를 몇 가지 짚어주신다면요? 실제 지금 현재 수험생들이 받는 것은 표준 점수라는 걸 받습니다. 네. 표준 점수라는 것은 평균에 비해서 얼만큼 올라갔냐 아니면 얼만큼 떨어지냐에 따라서 점수를 주는 것인데, 실제 만일 수능이 어렵다면 평균 점수가 낮아지다 보니까 만점자의 표준 점수 높아집니다. 네. 그 결과 올해 수능에서는 지난해 국어 영역 같은 경우는 만점자의 표준 점수가 134점이었지만 올해는 150점으로 지난해보다 16점이나 높아졌습니다. 네. 국어 영역도 마찬가지였지만 수학 같은 경우도 지난해 만점자 표점이 145에서 148점으로 3점 높아졌고, 네. 특히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가장 어려워졌던 과목이 영어입니다. 영어 영역 같은 경우는 절대평가인데 네. 90점 이상이면 1등급을 주어지는데 네네. 지난해 1등급 비율이 7.8%였지만 올해는 4.7%로 3.1%가 감소했습니다. 네. 지난해에 비해서 거의 반토막된 거다, 그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영어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영어에서 체제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이 나와서 수시 모집에서 정시로 이월하는 인원수가 많이 늘어난 걸로 보입니다. 그 결과 실제 최상위권 학과를 네. 지원할 수 있는 점수가 문과 같은 경우는 6점 정도 상승하였고, 이과, 의예과를 지원할 수 있는 최고위 점수는 10점 이상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역대급 불수능이다. 또 보통은 불수능, 물수능 이렇게 순서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 공식이 깨졌다. 이런 평가와 논란이 많았습니다. 다소 어려웠던 수능이 그럼 이번 정시에는 어떤 영향을 끼쳤습니까? 실제 올 수능에서는 역대급수로 N수생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네. 재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수능이었습니다. 그쵸, 네. 예, 그런데 실제 올해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의예과 정원을 갖다가 최소 의협에서는 350명을 정원을 요구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최소 1000명에서 2500명까지 정원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제 상위권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냥 내년에 올해 재수해서 내년에 의예과를 진행해야지 라는 생각에 소신 상향 지원하는 경향이 많다 보니까 네네. 상위권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중하위권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재수생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네. 정시에 대학 가기 힘들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재수에 대한 부담감이 많다 보니까 하위권 학생들 입장에서는 올해 대학을 가자, 합격하자는 주의로 지원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하위권은 경쟁률도 올랐지만은 중위권 대학 같은 건 의외로 그냥 하향 지원이 좀 많다 보니까 경쟁률이 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중위권 대학의 경쟁률이 하락한 게 의외네요. 네. 네. 그럼 우선 전체적인 대입 정시 모집 현황 분석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실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울산 지역 같은 경우는 지난해 3.11대 1에서 네. 올해 같은 경우는 3.72대 1로 0.61대 1이 올랐습니다. 대폭 많이 상승했는데 이 상승한 이유는 다른 것보다는 실제 유니스트가 지난해보다 지난해 경쟁률이 54.1대 1이었는데 올해는 112대 1로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으로 울산 지역 대학에서의 경쟁률이 지난해에 비해서 0.61대 1 올랐고, 실제 전년도보다 경쟁률이 가장 많이 떨어진 강력시 같은 경우는 세종시가 지난해 6.42대 1에서 올해 5.7대 1로 0.72대 1 떨어졌습니다. 그에 비해 부산 지역은 지난해 3.17대 1에서 올해 3.42대 1로 약 0.25대 1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상위권 대학, 수도권에 있는 상위권 15개 대학 같은 경우도 지난해 5.18대 1보다 상승하였고, 서울대 경쟁률은 4.71대 1로서 10여 년 만에 최고
기록을 나타냈습니다. 서울대 경쟁률이 이렇게 높아진 이유는 다른 것보다는 문과보다는 자연계열에서 과학탐구2를 응시하지 않아도 네. 지원 가능했습니다.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지원율이 엄청 올라간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네. 의예과, 치대, 한의대, 약대가 전반적으로 경쟁률이 하락했습니다. 아, 정말요? 네. 네, 하락하였고 수의학과가 오히려 1.35대 1 지난해에 비해서 상승하였습니다. 네. 그거는 학생들 자체가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가 전반적으로 하락한 이유는 실제 재학생들 입장에서는 골고루 잘하는 학생이었고 네. 또 반수생이 대거 유입됐는데 네. 실제 반수생들 같은 경우는 특정 과목은 잘하지 골고루 잘하는 학생이 좀 드물죠. 아. 그러다 보니까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시 모집에서는 그냥 체제를 맞춰서 갈 수 네. 있겠지만 네. 정시 같은 경우는 네 개의 영역을 골고루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학생이 드물다 보니까 최상위권에서의 경쟁률은 낮지 않았나 생각할 수 있고 또 실제 학생들이 반려동물이 워낙 증가하다 보니까 네네. 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다 보니까 경쟁률도 같이 올라가지 않았나 추정됩니다. 네. 그럼 부산 지역 대학의 대입 정시 모집 현황도 한번 알려주시죠. 네, 실제 부산 지역 같은 경우는 지난해보다 성적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경쟁률이 많이 올랐는데 실제 제 보면은 한국해양대가 지난해보다 1.61대 1, 지난해는 4.67대 1이었습니다만은 네. 올해는 6.27대 1로 1.6대 1 올랐습니다. 네. 해양대가 이렇게 올라온 이유는 물론 부경대와 통합한다는 통합일 수가 있었겠지만은 네. 그거보다 더 큰 거는 지난해보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한 계단 낮췄습니다. 수능 최저 기준을 한 계단 낮추다 보니까 수시에서 정시로 이율하는 인원이 지난해에 비해서 대폭 줄다 보니까 정시 모집 인원이 대폭 감소하였죠. 그 결과 지난해보다 경쟁률이 1.6대 1 낮아졌고 부산교대 같은 경우도 지난해에 비해서 경쟁률이 1.27대 1 높아졌습니다만은 실제 뭐 학교 시험에 대한 교직에 대한 선호도는 떨어졌지만은 네. 지난해 합격한 학생들 성적 분포가 워낙 낮다 보니까 일단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합격하고 보자는 네. 의미로 지원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경쟁률이 올라간 거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부산대도 지난해에 비해서 경쟁률이 떨어졌고 부경대가 지난해 6.26대 1에서 올해 5.02대 1로 전체적으로 1.24대 1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부경대는 떨어졌고 해양대는 실제 올라갔는데 네. 그 떨어진 비율과 올라간 비율이 거의 비슷하다 봤을 때는 네. 실제 통합이라는 효과를 해양대는 조금 받고 부경대는 조금 못 보지 않았나 아. 생각이 들고 네. 또 한 개 더 특이한 거는 뭐냐면은 올해 부산 외국어 대학이 일부 특수한과 스포츠과학과든지 몇 개 네. 과를 빼고는 전부 통합 모집을 했습니다. 아, 네. 통합 모집한 결과 지난해 경쟁률이 2.63대 1에서 올해 1.71대 1로서 지난해보다 약 0.92대 1 떨어졌습니다. 네. 실제 정부에서 실제 뭐 무전공 입학을 25학년도부터 수도권 주요 대학은 25%씩 모집하라고 하는데 네. 과연 부산 외대 경우를 본다면은 무전공 모집을 했을 때 네. 그 학과 합격수는 예상치보다 조금 낮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부경대 다군 모집에 사회계열이 38.7대 1로서 부산 지역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고 네. 고신대 의예과 역시 35.2대 1, 또 고신대 지역인재 전형, 네. 고신대 지역인재 전형은 부산, 울산, 경남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입니다. 네. 그 전형 역시 20.7대 1로서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재밌다기보다는 특이한 현상도 아니고 네네. 실제 학력 인구 감소로 인하여 네. 올해 역시 지난해와 같이 모집 학과에 정시 모집 학과에 한 명도 지원하지 않은 모집 단위가 한 개 나타났고 아, 네. 또 원서 접수와 동시에 네. 합격 가능한 학과, 즉 미달 학과다 그죠? 네. 경쟁률이 1.0대 1 이하 되는 학과가 전체 모집 단위 773개 중에서 53개가 지원과 동시에 네. 합격증을 받은 거죠, 학생들 입장에서는. 네네. 그리고 우리가 저희들이 봤을 때 실질적으로 미달 학과인 3대 0 이하인 학과들이 전체
32.8%에 해당하는 253개 모집 단위가 미달됐다 보죠. 그렇다면 그 같은 경우는 사실 나중에 추가 모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다 그죠. 네. 정시에서 채우지 못한 학생들은 네네. 정시로 이어할 것이니까 올해 역시 추가 모집 학생 수는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설사 정시 모집에서 불합격한 학생들 같은 경우도 추가 모집을 활용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학교도 과마다 참 희비가 엇갈렸을 것 네. 같은데요. 그럼 수도권과 부산 지역 대학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이 있을까요? 가장 큰 특징은 앞서 잠시 언급했지만은 전국 교대 경쟁률이 지난해 1.98대 1에서 3.31대 1로 네. 1.33대 1 상승했습니다.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실제 학생들이 사범대 초등교육학 네. 교대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다 보기보다는 지난해 결과가 워낙 합격선이 낮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합격하자는 심리가 강하다 보니까 경쟁률이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실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이 줄어들고 네.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하락하였고 자연계열은 상승했습니다. 즉 부산 지역만 놓고 봤을 때는 수험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경영학이라든지 네. 아니면 신문방송학과라든지 네. 아니면 사회복지학과라든지 전반적으로 경쟁률이 다 하락하였고 네. 자연계 계열에서는 또 재밌는 거는 간호학과, 보건계열 같은 경우도 경쟁률이 하락했습니다. 네.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취업이 잘 되기 때문에 네. 학생들한테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데 그렇죠. 네. 예, 떨어진 거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일은 힘든 일은 안 하겠다는 생각이 네. 좀 깔리지 않나 네. 싶고 거꾸로 떨어진 과가 있다면 높아진 과가 있는데 네, 높아진 과는 수해양 관련하고 또 특히 동물 반려동물이 증가하다 보니까 수혜과가 올라간 것처럼 네. 동물 반려동물학과라든지 그러니까 또 농업 관련 학과가 상승한 것이 특징으로 보입니다. 물론 반도체학과라든지 취업 연계학과들도 성적이 올라갔다는 것, 경쟁률이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부산대와 부산교대 통합이 현재 진행 중이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경대와 해양대는 통합 시그널이 있습니다. 이게 이번 정시 모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실제 부산대와 부산교대 통합은 실제 서로 다른 학과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합에 대한 효과는 거의 없었다 보면 되고 네. 근데 한국해양대와 부경대 같은 경우는 네. 실제 중복되는 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만일 통합이 된다면 네. 제 생각으로는 해양 관련 학과는 해양대 지금 영도 쪽으로 옮겨갈 것이고 네. 공대 관련 쪽은 용당 캠퍼스로 갈 것이고 문과 관련과는 대연동 캠퍼스로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해양대 학생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올해 해양대 합격한 학생들은 만일 통합된다면 부경대 졸업장을 받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학생 입장에서는 조금 그것이 작용하지 않았나. 그래서 해양대 경쟁률은 올라가고 부경대 경쟁률은 떨어지지 않았나라고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남은 정시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예, 지금 실제 수도권 주요 대학들은 조기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조발이라고 하죠. 네. 조기 발표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부산 지역 대학은 조기 발표하는 대학은 없습니다. 1월 22일 날 경성대를 시작으로 1월 31일 날 인제대, 2월 2일 날 부경대, 2월 5일 날 부산대, 2월 6일 날 부산교대, 한국해양대, 동아대 등이 합격자 발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네. 통상적으로 한 1, 2일 정도는 빨리 발표될 것입니다. 그런데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합격자 발표가 있었다고 해서 떨어졌다고 해서 최초 합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네네. 최종적으로 합격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예, 실제 미등록 충원 마감이 2월 20일 8시까지입니다. 오후 6시까지입니다. 네. 예, 그때까지는 수험생들이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설사 네. 최종 합격까지 안 된다 손치더라도 네. 2월 22일부터 2월 29일까지 추가 모집이 있으니까 네. 그것까지 생각하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2월 7일에서 13일까지 합격자 등록이 끝나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각 대학별로 추가 합격자가 발표되는데 수험생들이 아마 많이 궁금해하는 게 지역대학의 추가 합격 비율, 즉 충원율일 텐데요. 네. 이게 어떻게 되는지 정리 좀 해주시죠. 실제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가군, 나군, 다군
이론적으로는 3개 원서를 적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가군, 나군, 다군에 3곳 다 합격했을 때는 네. 수험생들은 자신들이 가장 원하는 대학을 가게 될 것이고, 네. 그럼 나군, 다군에 비는 학생은 추가 합격자를 계속 발표한다 그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부산 지역 대학의 평균은 약 91.2%가 추가 합격률을 보였습니다. 아, 네. 즉 100명 모집 단위에서 예비 번호가 91번까지 합격했다는 거죠. 네. 그러면 그걸 군으로 봤을 때 가군은 80.2%, 네. 나군 같은 경우는 75%, 다군이 190%였습니다. 네. 즉 다군이 충원율이 높다라는 건 알 수 있겠다 그죠. 네. 그러면 나군이 충원율이 제일 낮았다. 네네. 그리고 실제 학과별로 봤을 때는 다군 모집 부경대 같은 경우 과학 컴퓨팅 학과 같은 경우는 충원율이 1380%였습니다. 네. 1380%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100명 모집에 예비 번호가 1380번인 학생도 합격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5명인 모집 학과인데 사실 충원 인원이 69명이었습니다. 그럼 예비 번호를 갖다가 올해 같은 경우를 추정한다면 5명 모집 단위에 그 학과에서 예비 번호 한 20번 정도 받은 학생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합격한다 볼 수 있겠다 그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과에 따라서 실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최초 합격에서 불합격했다 손 치더라도 자기가 번호가 몇 번인지 예비 번호가 또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내 예비 번호 어느 정도 되는지 비교한다면 합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부경대는 다군이었기 때문에 높았지만은 네. 나군의 부산대 같은 경우도 아동가족학과 같은 경우 지난해 9명 모집에 네. 예비 24번까지 합격하여 아, 네. 267%의 충원율을 보였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나군 대학도 과에 따라서는 충원율이 굉장히 높으니까 네. 실제 평균이 75%였다. 그거는 신경 쓸 필요 없고 네. 지난해, 지지난해 충원 인원이 몇 명 되는지 비교하는 것도 수험생 입장에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올해 수능 정시 모집 결과로 다가오는 11월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아마 다양한 셈법을 시도하고 네. 있을 텐데요. 어디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까요? 실제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올해 수능을 준비하는 고3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가장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EBS를 지금 봐라는 겁니다. 실제 수능 특강이 1월 24일 수요일부터 네. 2월 7일까지 과목별로 순차적으로 발간될 겁니다. 네. 근데 작년에 수능을 치르고 난 다음에 학생들이 EBS 홈페이지에 연계도를 조사해 봤습니다. 네. 그 결과 연계도가 매우 낮았다가 8.6%였고 네. 그냥 약간 낮았다가 9.3%로서 실제 연계도가 없었다라는 학생들은 약 18%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나머지 80% 이상의 학생들이 연계도는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네. 물론 정부에서도 EBS 연계율을 50%로 조절하겠다 했지만 네.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그냥 연계도가 전혀 없었다는 학생들이 약 18%밖에 안 되니까 네. 네. 지금 고3들 입장에서는 수능 특강을 순차적으로 구입하여 꼭 2-3번 정도는 꼭 풀어보기를 원하고 네. 또 수험생들이 가장 놓치는 것이 네. 선택 과목은 여름 방학 때부터 해도 돼 네. 라는 생각이 많은데 네. 실제 선택 과목은 2월 말까지 끝내는 걸 권하고 싶습니다. 네네. 왜 그러냐면 선택 과목을 빨리 끝내놔버리면 어떻습니까? 선택 과목 공부할 시간에 다른 과목 공부할 여유가 생깁니다. 그렇죠. 네. 근데 막상 여름 방학 때 선택 과목을 준비하려면 어떻습니까? 바쁘죠. 수학도 해야 되고 네. 국어도 해야 되고 영어 성적도 안 났는데 네. 그래 바쁘다 보니까 올 겨울 방학 즉 늦으면 2월 말까지는 반드시 자기 선택 과목은 네. 끝내기를 원하고 또 재학생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수시 중점, 수시에 중점을 두고 네. 준비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오늘 방송 보고 계신 수험생들 덕분에 유용한 정보 많이 얻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024학년도 정시 최초 합격자 발표가 속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수험생이라면 최초 합격 발표 일정 외에도 추가 합격, 또 추가 모집 일정까지도 관심을 기울이는 시기입니다. 추가 합격 기간 동안 모든 대학에서 불합격한 경우라도 마지막 찬스까지 기다리는 모든 수험생에게 기쁜 소식이 들리길 헬로 이슈토크가 염원하며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